축구엔 가끔 득점만큼 중요한 숨겨진 명장면이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도 두 번 있었고 주인공은 손흥민과 베리발입니다. 재밌는 것은 두 명 모두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 보인 활약이었습니다. 축구라는 상당히 수학적인 종목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왜 위대하고 하필 캡틴과 신입생이 선보인 디테일이 왜 재미있는 에피소드일까요? 우선 베리발 축구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르고든스 시절 일부 사람들이 그를 스웨덴 벨링엄이라고 부른 것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후반전이 돼서야 메디슨을 대신해 10번 자리에 기용되었고 전반은 벤치에 앉아서 밀리는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당연히 캡틴의 움직임 또한 45분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고 있던 토트넘의 박스에 윙어 손흥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벤 데이비스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차례 말했던 마치 풀백처럼 경기하는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Sonny's back, sometimes playing left back, chasing back, and they're all honest players that want the best for the team. And like I said, they're exceptional players, and they can sometimes take that team. 축구에서 하이라이트 필름과 흘러가는 별거 아닌 장면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작은 디테일 하나가 좌우하는 결과입니다. 해당 장면에서 손흥민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펜스가 중앙으로 움직임을 가져갔기에 상대 선수는 손흥민이 없었다면 완전한 노마크입니다. 비카리오도 오른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기에 왼쪽 골문은 비어 있었습니다. 키퍼는 컵백과 동시에 부랴부랴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패스의 정확도와 구질 속도 발만 갖다 대면 득점인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중 이런 장면은 그냥 스치는 장면이고 오늘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으로 머리에서 지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반 28분에 미넨이 후속 득점에 성공했다면 결과는 2대1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축구에서 1대0 패배와 5대0 패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실점하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윈헨 입장에선 윙어가 왜 여기 있지 싶을 상황이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이 탈취당하자마자 풀백 스펜스보다 오히려 앞서서 하프라인을 넘어 내려왔습니다. 세상 모든 윙어가 이렇게 경기하면 손흥민의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박스를 허물어야 하는 특명을 가진 공격수들 대부분은 우리 박스로 스프린트하는 빈도가 낮습니다. 풀백과 역할을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역습으로 실점했다고 풀백이 아니라 윙어를 탓하는 사람은 축구 바보가 아닌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손흥민은 그냥 포지션을 넘어 팀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 한 골을 넣은 숫자와 한 골을 막은 숫자는 똑같습니다. 득점에는 박수가 나오지만 수비 장면은 쉽게 잊혀지고 더욱 많은 윙어들을 공격에 전념하게 만드는 축구의 현실입니다. That I'm a captain of this huge club, so I try to be always good example as on and off the pitch, and yeah, but especially that lads are doing fantastic job from day one. I know it's a difficult condition, hard, playing well, work hard, having good attitude, good behaviors. I think this is the most important. I think especially this generation, I think sometimes it's not you, either you're having it or you don't having it. So, but I think we have a really good lads, good guys, and good players. Amazing to see, you know. There's one thing is sad that it feels like I'm getting old, but see young players to improve every single day is something special to see. 50분의 시간이 지나고 토트넘 박스의 이번 수호자는 베리발이었습니다. 어제 그는 5번도 6번도 아닌 메디슨을 대신해 정확히 10번 롤에 기용되었지만 센터백보다 낮은 위치에서 축구가 허용하는 어깨 싸움을 통해 상대를 날려버렸습니다. 만약 베리발이 막아내지 못하고 컵백이 허용되었다면 상대 공격수는 광활한 공간에서 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케이스와 흡사하게 프로 레벨의 공격수 입장에서 단독 찬스보다 득점하기 쉬운 골키퍼의 시선이 측면으로 쏠린 컵백 상황이었기에 어제 두 개의 수비가 없었다면 스코어는 1대4 혹은 더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였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스프린트하여 수비하는 손흥민에 대해선 우리뉴이 전력 질주하지마 영상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제 채널에서 소개한 적이 있기에 오늘은 베리발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의 재능은 본래 누가 봐도 10번입니다. 시야와 패스, 간결한 드리블과 퍼스트 터치를 통한 방향 전환 등 완전한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오버해서 말하면 옛날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초등학교 감독들이 수비하지 말고 공격 진영에만 서 있다가 어시와 득점만 하라고 요구했을지도 모르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하지만 유르고덴스 시절 덩치가 제법 커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그는 홀딩 미드필더에 육박하게 신체 접촉을 피하지 않았고 박투박 미드필더 말 그대로 우리 박스와 상대 박스 모두에 출몰하곤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한참 유소년에서 성인으로 벗어나는 사이에 도르트문트의 벨링엄은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버밍엄 시티 마이크 도스 코치가 처음 벨링엄에게 22번 100넘버를 추천하며 4번 플러스 8번 플러스 10번을 합친 최고의 선수가 되라는 조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벨링엄은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무조건 공격수가 되었을 재능이지만 프로 대부분의 시간을 허리에서 시작하여 공수의 역할하는 올라운더로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4번은 비에이라처럼 엄청나게 터프하고 위치 선정이 뛰어나지만 드리블은 다소 부족한 선수들이 많았고 10번에는 지단처럼 테크니션이 가득했지만 수비와 체력에선 부족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에 나타나는 벨링엄과 베리발 같은 선수들은 그들 모두의 특징을 동시에 담고 있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물론 레알의 벨링엄과 현재의 베리발은 유형적 유사성 외의 커리어와 경기력 면에서 비교 불가능한 차이가 있고 베리발 입장에선 버밍엄 시절의 벨링엄이 타깃이 되어야 합니다. 축구의 특이점 중 하나는 예쁘게 공을 찰 수 있는 소년들은 본능적으로 접촉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축구가 불가능한 소년들은 적극적인 몸싸움으로 그들을 제압하려 애쓴 역사가 100년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과거에 유사한 논점으로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를 비교했던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대결을 떠올리면 마법사들과 근접형 전사들의 승부 같기도 했습니다. 결국 닿기도 전에 벗겨내는 것도 축구이고 몸으로 받아버리는 것도 축구입니다. 어제의 베리발이 더욱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전반전 빌드업이 아예 되지 않던 토트넘 축구에서 후반전 명단의 가장 큰 차이가 메디슨과의 1대1 교체였기 때문입니다. 메디슨은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곤 하는 전북구 10번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반전 민헨에 지배당했고 경기에 차이를 주지 못했습니다. 부상 이후 여전히 떨어진 폼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베리발은 압도적으로 밀리던 경기를 일순간 제법 팽팽한 상태로 돌려넣었습니다. 3선에서 볼을 받아 전진하여 2선으로 전달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뒤바뀐 전개였고 전반전 토트넘 미드필더들은 그 단순함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격의 숨통을 열어주던 선수가 실점 위기 상황에서 토트넘 박스로 나타나 상대를 제압해버렸다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선 박수칠 수밖에 없는 전개였습니다. 또한 팀에서 유일에 가까운 세계적인 스타이자 캡틴이 우리 박스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을 본 신입생 입장에선 당연한 경기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연함을 어린 선수들이 기피하기 시작할 때 클럽은 강팀에게 연전연패하는 익숙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베리발이 등장하면 그의 포지션 경쟁자 아치 그레이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어야 합니다. 재밌게도 유럽에서 펼쳐진 프리시즌에선 그레이가 돋보였다면 한국에선 오히려 베리발이 더 안정적인 스텝업을 보였습니다. 날씨나 환경의 적응력이 베리발이 더 나은 것인지 일시적인 컨디션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잉글랜드로 돌아가 펼쳐지는 민헨과의 또 한 번의 매치에서도 관전 포인트이고 나아가 올 시즌 내내 두 영권의 경기력은 토트넘 입장에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둘은 딴 동기이고 가깝게 지내고 있지만 축구라는 경쟁 스포츠의 특성상 한 명이 잘하면 다른 한 명은 조건 반사적인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시즌이 시작되고 한 명이 출전하고 한 명이 벤치에 앉는 날이 발생하는 순간 좋든 싫든 서로가 포지션 경쟁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훈련에서 그레이와 자주 짝을 맞추고 훈련장에도 나란히 모습을 나타내는 등 같은 화면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리발이 미래의 벨링엄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드는 발롱도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 축구의 슈퍼스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리발의 유형이 현대 축구에 나타난 특이점이자 주목할 만한 재능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격도 되고 수비도 되고 부딪히는 전투력까지 갖춘 선수를 축구팬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의 패스가 최전방 공격수들에게 닿기를 응원합니다.